welcome to the show. You waited a long, long time. 그때요, 선한 삶을 위해 꿈을 안고 함께 가는 이들이 있었으니 제비 물러나간다, 제비 물러나간다, 자유가 아주 희망다, 보상 담아 나간다, 우리 함께 나간다, 꿈을 안고 나간다, 더 나은 삶을 위해 우리 함께 나간다, 제비 물러나간다, 제비 물러나간다, 자유가 아주 희망다, 보상 담아 나간다, 우리 함께 나간다, 꿈을 안고 나간다, 더 나은 삶을 위해 우리 함께 나간다. 개인 가치도 존중하고 우린 성취도 파트너십 자유기 억까 정신으로 책임감과 또 정직하게 이제 우리가 모두 함께 A7T를 향해 자유가족 희망 보상 외쳐봐라 I'm alive Happy people live better lives yo 우리 같이 live better lives 같이 일원의 남이 같이 다 함께 외쳐봐 ABO 꿈을 안을 거야 오늘도 함께 나갈 거야 내일도 자유가족 희망 보상 외쳐봐라 I'm alive 제비 물러나간다, 제비 물러나간다, 자유가 아주 희망다, 보상 담아 나간다, 우리 함께 나간다, 꿈을 안고 나간다, 더 나은 삶을 위해 우리 함께 나간다, 제비 물러나간다, 제비 물러나간다, 자유가 아주 희망다, 보상 담아 나간다, 우리 함께 나간다, 더 나은 삶을 위해 우리 함께 나간다. 제비 물러나간다, 제비 물러나간다, 자유가 아주 희망다, 보상 담아 나간다, 우리 함께 나간다, 꿈을 안고 나간다, 더 나은 삶을 위해 우리 함께 나간다, 제비 물러나간다, 제비 물러나간다, 자유가 아주 희망다, 보상 담아 나간다, 우리 함께 나간다, 더 나은 삶을 위해 우리 함께 나간다, 제비 물러나간다, 제비 물러나간다, 자유가 아주 희망다, 보상 담아 나간다, 우리 함께 나간다, 꿈을 안고 나간다, 더 나은 삶을 위해 우리 함께 나간다, 제비 물러나간다, 제비 물러나간다, 자유가 아주 희망다, 보상 담아 나간다, 우리 함께 나간다, 더 나은 삶을 위해 우리 함께 나간다. 비비 몰러 나간다 후원하러 나간다. 아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이고 저 화면이 다 끝난 줄 모르고 혼자 너무 음악이 신나가지고 같이 춤추면서 놀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에 윈터 페스티벌 때에 이분들의 영상을 보시고 아주 흥겹고 즐거운 시간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 노래를 한번 개사를 해가지고 불러 얼마나 재밌을까 합니다. 정수기 전달하러 나간다, 후원하러 나간다, 세제 전달하러 나간다, 새로운 고객 만나러 나간다. 얼마나 재밌지 신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전세계 65개 오늘은 오랜만에 특별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우리 글로벌 수석 다이아몬드 임현주 리더님께서 스페셜한 GOM을 해주실 겁니다. 제목은 경쟁자에서 미의식까지. 뭔가 철학적인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오늘 임현주 리더님 모시고 여러분들에게 오랜만에 저희들이 이제 그 전에 오프라인 미팅을 통해서 SDP 사업 설명을 많이 듣긴 했습니다만은 최근 온라인으로 인해서 많이 그런 기회가 없었는데, 그래서 저희 패밀리 차원에서 특별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경쟁자에서 미국식까지 Great Army Business Opportunity. 아유, 발음이 오늘 좀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임현주 리더님 모시고 좋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임현주 글로벌 수석대학원 리더님을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세요. Open your eyes, scream and shout. It's time for show. Everybody say 1, 2, 3.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리더십 임현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전국에 계신 리더님들, 올해 이번 달 15일 지났는데 목표대로 잘 진행되고 계시죠? 그렇죠. 늘 한 달밖에 없다고 생각하면 올해가 마지막 달인데 이렇게 생각할 건 아닌 것 같아요. 오늘은 특별히 우리 패밀리에서 이렇게 GOM을 마련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준비를 열심히 했거든요. 밤을 모처럼 꼴딱 샜습니다. 아주 즐거운 경험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정말 조금은 철학적인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너무 많은 제가 IDFC를 봐도요, 정말 사업이 굉장히 온라인으로 이렇게 표준화되고 있는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굉장히 비슷한 스타일의 사업을 하고 있는 거죠. 방법에 있어서. 그러면 무엇이 격차를 만들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이겠죠? 그리고 안에 있는 어떤 미의식일 것이고, 굉장히 뭔가 추구하는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영역이 사업의 어떤 결정적인 차이점을 만들어낼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새해를 맞이하는 마당에 우리가 좀 무엇을 더 준비해야 할까? 우리 자신의 경쟁력을 무엇으로 해야 할까? 이제 더 이상 줌으로 미팅을 한다던가 온택트로 사람을 만나는 것은 당연한 상황이 됐습니다. 아마 팬데믹은 내년 이맘때까지 될 거로 예상이 되고 있죠. 원래 이런 팬데믹 바이러스는요, 4번 유행한답니다. 봄, 가을, 봄, 가을. 그래서 지금 이제 2차 이제 유행하고 있는 건데, 내년 봄에 또 할 거고요. 내년 가을에 또 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과 같은 온택트 시대에서 그 다음에 경쟁력을 지금은 고민해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오늘의 타이틀은요, 경쟁자에서 미의식까지라고 썼는데요. 여러분, 비즈니스에 대해서 어떤 이렇게 청사진을 갖고 계시죠. 나는 몇 년 후에 뭐가 될 거야 이렇게 하시는데요. 사실 이제 경쟁력이라는 거 이렇게 환경을 분석하고 전략을 짠다고 했을 때 무엇을 중심에 놓고 생각해야 될까요? 나의 장점, 단점 이런 것도 있지만 일단 경쟁자가 누군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은 마음속에 누구가 경쟁자이신가요? 되게 다양한 사람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예, 제 얘기를 해볼게요. 저는 이렇게 굉장히 응원하는 걸 좋아합니다. 제가 이제 제 자신의 존재를 이렇게 돌아보면요. 누군가를 응원해주고, 격려하고, 같이 살리고, 막 함께 뭔가 하고, 막 이럴 때 굉장히 에너지가 높아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막 이렇게 막 응원하는 거, 이거 너무 좋아하는데, 제가 요즘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사람들을 잘 응원하는 사람이 누구냐? 딱 봤더니, 이분이십니다. 김미경 원장님. 제가 이렇게 생각해봤는데요. 이 원장님이 리부트란 책을 쓰시고 올해 초부터 계속 이 코로나 블루에 걸려있는 막 갈 길을 잃어버린 많은 사람들에게 계속 막 응원하면서 막 강의도 많이 하시고 사람들 데리고 워크숍도 하시고 또 그 미혼모들을 위해서 막 옷도 만들어서 파시고 막 굉장히 막 방송도 하시고 별거 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을 이렇게 보면서 정말 저분은 정말 너무 많은 사람을 불특정 다수를 굉장히 응원하시는 분인데 아주 집중화되어 있는 솔루션은 없지만 꿈을 꿔라 그리고 뭐 돈한테서 배워라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응원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지금 글로벌 수석 다이아몬드인 저의 입장에서는 저의 경쟁자는 이 김미경 원장님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경쟁 대상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 지점은 내가 하는 일의 본질적인 지점을 무엇으로 생각하냐에 따라서 내 경쟁자가 달라지겠죠. 여러분의 경쟁자는 LG생활건강입니까? 아니면 주식입니까?
부동산입니까? 아니면은 잘 나가는 옆에 어떤 형제 리더님이십니까? 그거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방향의 사업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 전략이라는 건 뭐냐면, 뉴타베 시대라는 책을 제가 10월 달에 그 IDFC에서 함께 읽어드렸는데요. 이 지금같이 변화가 급변하는 세상에서는 한쪽에는 안정적인 것들을 하면서 한쪽에서는 굉장히 리스크는 높지만 리턴율이 높은 것에 투자하는 그런 전략을 말합니다. 그냥 루틴하게 안정빵인 일만 계속 해가지고는 이 급변한 세상을 이렇게 준비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안전한 한쪽 바벨을 하면서 한쪽은 굉장히 리스크는 높지만 너무나 이렇게 많은 노력은 이렇게 많은 것들을 리스크는 좀 있지만 내가 너무 많은 것을 투자하지 않아도 계속 준비해가는 그런 전략을 쓰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대표적인 사람이 여러분 이분이요. 누구죠? 네, 아인슈타인입니다. 아인슈타인이 바벨 전략을 썼다고요? 네, 이 아인슈타인은 스위스의 특허청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그 논문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은 굉장히 안정적이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안정적인 공무원 월급을 받으면서 양자 이론이라고 하는 광양자 이론이라는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논문을 썼는데요. 뭐라고요? 대학교 교수로 있을 때 쓴 게 아닙니다. 특허청 공무원으로 있을 때 자기 시간을 쪼개서 자기 생각을 이렇게 계속 쓴 거죠. 기껏 해봐야 그냥 시간을 좀 썼을 뿐일 수 있죠. 그리고 쉬러 놀러 갈 수 있는데 안 놀고 이렇게 논문을 쓰신 거예요. 그런데 이게 대박 나가지고 어떻게 된 거예요? 그렇죠. 전 세계 가장 유명한 물리학자가 되었습니다. 엄청난 바벨 전략을 성공적으로 런칭시킨 분이십니다. 여러분, 지금 나이에서 앞으로 10년 후, 5년 후를 생각했을 때, 내가 그냥 이렇게 생계를 위한 돈 말고, 나의 자유와 독립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까? 그런 좀 생각 해보셨나요? 제가 이용곤 박사님의 사이드 잡 더블 잡을 다시 읽었는데요. 자유와 독립을 위해서는 직장을 다녀서는 안 된다. 반드시 자기 사업을 해야 된다. 자기 사업의 목표가 자유와 독립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자유의 여신상을 이렇게 쫙 올려놨는데 여러분은 새해를 맞이하면서 앞으로 5년 후, 10년 후에 여러분의 자유를 위한 전략은 무엇입니까? 저는 이 바벨 전략을 좀 구사해보는 데 있어서 아메이 사업이 굉장한 지점이 있다는 얘기를 오늘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저의 10년 전, 11년 전의 바벨 전략은 무엇이었을까요? 제가 사진을 지금 좀 찾아봤어요. 11년 전에 내 모습이 어땠나. 못 찾겠더라고요. 막 급하게 찾으니까. 그래가지고요, 13년 전 사진을 찾았습니다. 여러분에게 공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저희 아이들 쌍둥이들 돌 때 제가 돌 케이크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불 붙이는 장면인데요.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요. 저 늘어진 추리닝 보이시나요? 네. 무릎이 쭉 나왔죠. 사실 저 분홍색 추리닝은 엉덩이가 낡아가지고 이렇게 다 이렇게 헤어져서 버렸어요. 그리고 머리 찔끔 붓고 아무 화장도 안 하고 그냥 체육복 차림을 저렇게 하루 종일 저러고 1년 365일 사는 거예요. 저렇게 살던 전업주부였는데 제가 저희 아이들 세 돌 지나서 아메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7년이 지난 후에 다이아몬드가 됐을 때의 사진입니다. 여러분 이거 너무 극명한 대비 아닙니까? 너무 다른 모습이죠. 전업주부였는데 어떻게 아메이 사업으로 갔을까? 그리고 이것은 자세히 보시면 전업주부라는 바벨, 우리 남편이 그냥 생계비 벌어오니까 집에서 그냥 애만 키우고 있는 그런 모습. 그래서 조금 사람들이 다, 왜? 막, 집안 식구들조차도 그게 뭔지 잘 모르면서 막연하게 반대하는 그 아메이 사업이라는 일을, 마치 아인슈타인이 관세청, 특허청의 관료로 일하면서, 될지 안 될지 알 수 없는 모든 빚은 이렇게 파동이라고 얘기할 때 입자다라는 이상한 소리를 하는 입자임과 동시에 파동이다라는 얘기를 동시에 하는 그 논문을 썼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람들이 하나도 이해를 못하는, 내 주변에 친한 사람들이 하나도 이해를 못하는 아메이 사업이라는 것을 시작했습니다. 두 개의 바벨 중에 가족이 가장 우선이었고요. 이 아메이 사업은 좀 무엇인가 특별한 지점이 있었습니다. 저에게 이 아메이 사업이
사업이 저에게 무엇을 주었던가, 이 7년 후에, 그러니까 10년 후의 사진이죠. 이 사진을 보면 무엇인가 굉장한 격차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처음부터 이것들을 알아본 건 아닌데요. 오늘, 이 실력보다 안목이라는 이런 책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제가 어떻게 이 바벨 전략을 성공적으로 런칭시켰는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김용석 날카로운 상상력 연구소의 원장님이신데요, 소장님이신데요. 김용석 소장님이 쓰신 이 실력보다 안목이다라는 책에서 기회를 알아보는 4가지 안목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물론 이분은 경영 컨설팅을 해주시는 분이라서요. 경영이라는 것은 세상에 있는 다양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 중에서 비즈니스가 될 만한 것들을 찾아내서 가치를 만들어내는 일이죠. 그런데 이분이 세상에 굉장히 많은 비즈니스들을 분석하시면서 4가지 안목이 있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4가지는 뭐냐면, 킨사이트, 요거는 불편한 거를 안 참고 그걸 해결하는 거예요. 그러면 비즈니스가 되는 거고요. 또 크로스 사이트는 굉장히 관계없는 것들을 연결해서 비즈니스를 만들어내는 거고요. 포사이트는 미래를 알아보는 눈. 그러니까 미래를 예측했기 때문에 그쪽 일을 하는 거죠. 제일 잘하는 사람이, 그렇죠, 빌 게이츠, 또 우리 엘빈 토플 박사님, 이런 분들은 예측한 대로 세상이 가고 있죠. 그거는 미래를 굉장히 그 방향을 굉장히 잘 포착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인사이트는 눈으로는 안 보이는 본질적인 부분을 보는 그런 안목입니다. 이 4가지 안목을 가진 자들은 어떤 세상에서 문제들을 찾아내고 그것으로 사업을 일으키고, 사실 부가 그런 사람들에게 집중된다는 것이죠. 제가 이런 4가지를 잘 알고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11년을 지나서 돌아보니까요, 정말 이 4가지가 절묘하게 아밀사업 안에 누가져 있습니다. 그래서 킨사이트는요, 불편과 불안을 해결하는 것인데요. 좀 예를 들면, 여러분, 이게 라덴 캐리어인데요. 라덴, 그러니까 빛나덴 생각나지 않으세요? 저는 이게 무슨 캐리어야? 이랬는데, 이게 굉장히 유명한 캐리어입니다. 이 창업자는 해외에 출장을 굉장히 많이 다니는 변호사였는데요. 자기 캐리어가, 여러분, 공항 한번 생각해보시면 캐리어가 굉장히 똑같은 색깔 아니에요? 검정색에 다 천편일률이잖아요. 그리고 막 캐리어 잃어버리고 막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좀 좋은 캐리어 없나? 막 이렇게 해가지고, 캐리어에 이게 무게 닿는 센서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몇 그램인지, 몇 킬로인지 바로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자기 이 앱에다가 딱 연결을 하면요, 내 캐리어가 반경 3km 안 어디 있는지 찾을 수 있어요. 그리고 혹시 내 그 앱에, 이 라덴 앱에 남의 가방이 뜨면요, 찾아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가방을 갖고 있는 사람들끼리 네트워크도 되고요. 그리고 더 좋은 거는 이 가방에는 사회 분량의 배터리 충전, 그 핸드폰 충전하는 배터리가 이렇게 장착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공항 가시면 충전해야 되는데 막 충전할 때 못 찾아가지고 막 이렇게 헤매고 뭐 이럴 때 있지 않으셨나요? 근데 그런 불편을 다 해결했는데, 더 유명한 거 색깔을 고를 수 있다는 거. 대박이죠. 그래서 엄청나게 유명해졌고요. 그러니까 공항에서 내 가방을 못 찾아서 계속 컨베이어 벨트를 바라보고 있었던 그런 경험을 한 사람은 너무 많았지만, 그 경험을 진짜로 해결하려고 했던 사람은 이 라덴의 창업자 한 명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우버택시. 여러분, 우버택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것도 해외에 출장을 갔다가 택시 잡는 게 너무 불편했던 이 창업자가 만들어낸 서비스예요. 그런데 다른 나라 가가지고 택시 잡는 거 불편한 사람이 한두 명이었을까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불편을 해결하려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런 게 그런 거지 이렇게 하고 그냥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편을 해결하려고 하는 자에게 어떤 비즈니스 기회가 있다는 거죠. 저는 사실 13년 전으로 돌아가면요, 11년 전으로 돌아가면 이 떡을 아이들한테 먹이고 싶었어요. 근데 집에서 할 엄두는 정말 안 나고, 방앗간의 그 위생 상태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던 아줌마였어요. 깐깐한 아줌마. 그런데 떡을 할 엄두는 안 되고, 그래서 참 이게 직접 해먹이면 좋지만 좀 어렵다, 이렇게 포기하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생년 마을 모임에서 퀸 냄비를 만나요. 너무 쉽게 떡이 되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당장 하나 샀죠. 프라이팬을 사가지고 이렇게
떡을 구웠습니다. 이 제가 구운 모찌꼬인데요. 이걸 구워가지고 지금도 구워서 그저께 구워가지고 제가 이렇게 관리하고 싶은 소비자, 제가 이렇게 연결하고 싶은 분한테 갖다 드리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불편, 떡방앗간에 떡은 위생 상태가 별로야. 그리고 저게 무슨 색소를 썼을지 몰라. 저걸 아이들한테 먹일 수 없는데 했던 그 불안이 이 퀸 냄비를 만나면서 완전히 말끔히 해결이 됐어요. 너무 좋죠. 그래서 냄비가 너무 좋다. 이렇게 하면서 막 쓰고 있었어요. 그랬는데요. 여러분, 크로스 사이트는 뭐냐면 연결이 안 되는 것끼리 연결해서 비즈니스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2015년에 문경시에서 세계 군인 체육대회를 했대요. 군인 체육대회를 했는데 그럼 그 사람들이 묵을 때를 이렇게 지으면 우리 광주는 아시아 서수촌 아파트 지으면 이제 그 대회 끝나면 이렇게 분양하면 되는데 문경에 아파트 지었다가 누가 그거를 분양받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요. 캠핑카를 2,600만 원 정도에 제작해가지고요. 반값에 팔았답니다. 캠핑카를 가지고 숙소로 쓰고요. 대회가 끝난 다음 사람들한테 분양한 거예요. 그 다음에 CJ가 CJ 홈쇼핑이었잖아요. 텔레비전 홈쇼핑으로 있다가요. 어디에다 투자했냐면 영화를 본 사람들의 소감문을 정확하게 올리는 그런 벤처에다 투자를 했어요. 왜 그랬냐 하면은 이 홈쇼핑 만족도를 이렇게 모니터링 하기가 되게 어려운데 진짜 영화 본 사람들의 영화 리뷰를 이렇게 모아가지고 사람들한테 추천해주는 앱을 이런 서비스를 하는 그런 스타트업에다가 투자하면서 그 기술을 자기네 그 홈쇼핑에다가 같이 연결해가지고요. 나중에는 CJ 홈쇼핑이 결국은 스마트폰 홈쇼핑으로 바뀌었고 매출이 굉장히 뛰는. 그러니까 홈쇼핑하고 영화 리뷰를 다는 스타트업하고 무슨 상관이야? 근데 연결이 되는 그런 식의 아주 연관이 없어 보이는 거. 캠핑카하고 군인 체육대회가 무슨 연관이 있어? 전혀 연관이 안 되는 게 연결돼서 사업이 되는 그런 것들을 보는 눈을 크로스 사이트라고 해요. 근데 제가 아이들 키울 때 어땠냐면요. 항상 이거였죠. 항생제 해열제. 정말 불펜시럽 집에 많이 있었어요.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이거와 후라이팬은 연결이 안 돼. 그냥 맛있는 음식과 항생제 해열제는 연결이 안 됐었는데요. 제가 요리를 배우다가 이 유틸리티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항생제 해열제와 안녕 하고 결별하는 정말 새로운 영역이 만들어진 거예요. 저는 그냥 아이들이 좀 열이 나면 바로 병원에 가는 것이 제가 알고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었는데요. 우연히 만난 퀸 냄비 덕분에 병원을 끄는 거죠. 여러분, 냄비와 병원, 항생제 이게 연결이 되시나요? 정말 연결 안 되시죠? 근데 이렇게 크로스 사이트가 일어나면서 굉장히 아메이에서 다른 어떤 솔루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메이를 굉장히 사랑하기 시작하게 된 거죠. 우리 애들이 안 아프니까. 그래서 지금 중학교 3학년이거든요. 제가 어제 이 PPT를 만들면서 너희들은 엄마가 이 아메이를 만나고 난 다음부터 이 항생제 해열제를 안 먹게 됐어. 지금까지 11년 동안 안 먹은 거야. 그렇게 말해줬거든요. 그랬더니 엄마 너무 고마워요. 막 이러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래서 여러분, 정말 그냥 맛있는 거 안전하게 깨끗하게 떡을 해주고 싶다라는 그런 욕망이 시작이 됐는데 해열제 항생제도 끊을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크로스 사이트가 엄청났던 거예요. 이렇게 뭐라 그럴까 기대하지 않았던 굉장한 가치를 발견한 거죠. 근데 포사이트는요, 미래의 시점에서 보는 건데요. 제가 그래서 아메이 제품 굉장히 좋아했는데, 여러분 아메이 제품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전하고 싶으신가요? 그렇죠. 사업의 기회를 전달하고 싶으시잖아요. 그래서 저희 스폰서님들도 저에게 미래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해줬어요. 저도 오늘 처음 시작에 여러분은 5년 후, 10년 후 여러분의 자유와 독립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바벨 전략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했는데요. 제가 여기서 본 미래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프로슈머였어요. 그러니까 10년 전으로 돌아가면요. 정말 자격증이 대세였어요. 다 자격증 땄어요. 특별히 많이 땄던 자격증은 뭐냐면 그렇죠. 요양보호사 자격증이었답니다. 돈 많이 번다는 게 그 자격증의 어떤 프로모션이에요. 근데 저는 그 자격증보다요, 새로운 미래에 대한 이 아메이에서 미래학자들의 이야기들을 저에게 이렇게 통역해주는 강의를 들으면서요, 이 미래에 어떤 미래가
다가올까? 지금 우리 남편이 자격증 시대에 살고 있는데 내가 또 그 일을 해야 되나? 정말 이런 생각을 했었고요. 이 프로슈머라는 글자는 정말 처음 듣는 글자였지만 생산자와 소비자를 합해서 이렇게 생산적 소비자가 무엇인가 가치를 만들 수 있다는 그런 되게 어려운 말을 들었고요. 조금 더 쉽게 제가 늘 이용하고 있는 인터넷 서점에서 아이들 책을 사줄 때 소감문을 이렇게 꼭 보고 샀었거든요. 근데 그 소감문을 써주는 소비자들 덕분에 인터넷 서점이 장사가 잘 되고 그 인터넷 서점의 오너인 이런 사람들이 전 세계 1위 갑부가 되는 거를 봤답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내가 책을 사서 읽고 소비하고 소감문 써주는 일만 하면서 남론에 물만 대면서 이렇게 사는 소비자 하지 말고 나도 좀 이렇게 뭔가 기여를 했으니까 나한테 뭔가 좀 돌려준다면 나 좀 받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이 에빈 토플러가 프로슈머를 이야기하면서 앞으로 다가오는 미래에 보이지 않는 부의 50% 이상을 차지한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그 10년 전에 생각하면 정말 그 말은 너무 감이 안 오는 말이고요. 그냥 아메이에서 이 광고를 한 거에 대한 조그만 어떤 캐시백을 돌려준다는 것만 해도 굉장히 괜찮았어요, 그냥. 그리고 제가 아이들 데리고 있는데 파워블로그를 할 그런 엄두는 안 났지만 이 좋은 제품에 대해서 떡이 잘 만들어지는 이 킨 냄비에 대해서 그리고 또 병원에 안 가도 되는 이 좋은 유산균에 대해서 뉴트리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 누구에게나 해줄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제품에 대한 소문을 써야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이런 그 미래의 시점에서 본다면 이 프로슈머는 에빈 토플러가 보이지 않는 부의 50%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제가 이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 인스타도 없었고 유튜브도 없었고 카카오톡도 없었어요. 당근마켓은 당연히 없었고요. 그래서 지금 이 10년 안에 이 기업들이 다 생겨났어요. 그리고 이 기업들의 주역은 바로 소비자입니다. 소비자들이 정말 많은 이미지를 인스타에 올려주고 있죠. 그리고 유튜브에 정말 대부분의 정말 모든 영상은 소비자가 올리고 있죠. 그리고 당근마켓에 그 많은 물건을 올리는 사람들도 다 소비자고요. 카카오톡이라는 이 플랫폼이 나타났는데 여기서 은행도 만들고 온갖 걸 다 하는데 여기 사람들을 몰아다 주고 손님을 만들어주는 사람들은 전부 다 소비자인 거예요. 심지어 지금 유튜브는 우리에게 돈 내고 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광고 보기 싫지 않아? 야, 돈 내고 봐. 그럼 광고 안 뜬다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고 안 보고 유튜브 보는 거? 한 번은 한 달 무료였는데요. 제가 지금 계속 버티고 있거든요. 저한테는요, 2달 무료 해줄 테니까 광고 없이 유튜브 봐보라고 계속 꼬시고 있는 제가 계속 광고 보면서 유튜브 보고 있거든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제 광고 안 보면 여기다 영상 올리면서 광고 수입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그래서 이게 정말 맞는 건가? 이런 좀 도덕적인 어떤 미의식? 여러분이 이 생태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전 좀 약간 짜증날 때도 있지만 이게 누군가의 밥벌이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죠. 근데 유튜브는 그러면은 구독료를 받는 거잖아요. 그 광고를 보지 않는 사람들한테 매달 9,900원? 이렇게 한 10,000원 돈 되는 돈을 매달 받는 거예요. 여러분, 컨텐츠를 자기들이 제작하지도 않았으면서 컨텐츠 사용료를 받겠다는 건데 동의하시나요? 전 좀 안 되는데요. 여러분은 동의가 되시나요? 생각하기 나름이죠. 또 각자 추구하는 가치가 다를 수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런 식으로 지금의 미디어는 우리를 공짜에 길들인 다음 그 다음에는 돈을 받는 컨텐츠 사용료를 받는 방식으로 계속 우리가 무엇인가에 좀 매이지 않는가요? 예, 제가 처음부터 자유라는 화두를 던졌는데 여러분은 어떤 가치 필터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고 여러분들의 여러분의 또 수입을 바라보고 계신지 좀 궁금합니다. 근데 저는 이 포사이트 앞으로 미래에 어떻게 될까라고 했을 때요. 이 구독료라는 거, 컨텐츠 사용료라는 것은 굉장한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워싱턴 포스트라는 그 신문이잖아요. 신문을 제프 베조스가 인수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죠? 그 신문 다 망한 줄 알았는데 아마존에서 왜 인수했을까요?
원래 신문이 광고료로 먹고 살았잖아요. 그런데 정말로 컨텐츠로 살아남는 신문을 만들겠다는 거죠. 그래서 유료 구독자에게 서비스하면서 진짜 저널리즘으로 승부수를 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노클이라는 잡지가 있거든요. 이 잡지는 대상이 연봉이 3억 이상, 그리고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 그리고 여행, 그다음에 시계, 패션, 인테리어 뭐 이런 데에 관심 있는 사람들, 정치, 경제에 관심 있는 사람들을 타겟으로 하는 잡지인데요. 이 잡지는 정기 구독하면 더 비싸요. 무슨 말이냐고요? 정기 구독하면 더 비싼데 무슨 말이냐 하면 구글링에 나오지 않은 기사를 다루는 거예요. 구글에서 절대 검색이 안 돼. 그러니까 어떤 오피니언 리더들이나 내가 좀 수준은 이 정도 있는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보는 잡지인데요. 각 나라로 배송을 하지만 각 나라 언어로 번역 안 해요. 그 정도 수준은 전부 다 영어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 영어로만 돼 있는 거예요. 갑자기 너무 보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도 그 정도 미의식은 있지 않으신가요? 구글에서 검색이 안 된다는데? 되게 궁금하죠, 그죠? 근데 영어가 돼야 돼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콘텐츠 구독료로 그 잡지가 살아났고요. 그 영국에서 발행해도 우리나라까지 오는데 그 배송료는 어떻게, 그런 거에 대해서요, 멀리 산다고 배송료 부과하면은 꼭 벌금 물리는 것 같으니까 멀리 살아도 배송료 안 받아요. 되게 곤조 있죠? 좀 이제는 광고로 살아나던 그런 기업들이 그 신문도 광고가 아닌 진짜 자신의 컨텐츠로 승부수를 걸고 있고요. 이런 잡지들도 사양산업이라고 하지만 오히려 더 잘 나가는 그런 잡지들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미래의 시점에서 본다면 좀 다른 양상을 띠는데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프로슈머로서 정말 유튜브에 되게 많은 영상을 컨텐츠를 만들어주고 인스타에 굉장히 많은 컨텐츠를 만들어주면서 유튜브가 크게 된 거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광고 수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즉 어떤 생태계에서 내가 어떤 기회를 만들고 돈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유튜브에 열광하는 거잖아요. 근데 유튜브에 영상 올렸는데 돈은 안 되고 유튜브만 돈 번다. 그럼 여러분 유튜브에 영상 올리실래요? 그래도 뭐 할 수는 있겠지만, 돈과 상관없는 사람들은 하겠지만, 좀 생태계가 갈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프로슈머라는 관점에서 지금의 여러분이 좋아요와 구독을 누르고 있는 이 유튜브와 팔로우를 계속하고 있는 인스타와 당근에 그 많은 제품을 올면서 몇 당근 했어 하고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정말 좀 이게 진짜 나에게 자산이 되는 일인가? 이 시간을 그렇게 쓰고 있나? 이런 생각 좀 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10년 전에 이 프로슈머라는 단어를 듣고요. 그냥 저런 플랫폼이 하나도 없을 때 그냥 쉽게 생각했어요. 이런 생필품들을 그냥 내가 좋은 제품이고 나의 불편을 해소해주는, 안전함을 지켜주는, 아이들을 지켜주는 이 좋은 제품을 쓰고, 그리고 인터넷 서점에서 책을 살 때 누군가의 소감문을 보고 사듯이 내게 누군가에게 나의 소감문을 써줘서 프로슈머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전업주부를 하면서 그 한쪽 역도를 들면서 이쪽 한쪽 역도, 소감문을 쓰는 이 두 가지 역도를 들 수 있는 별로 그렇게 심각하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프로슈머를 한번 해봐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메이를 시작했던 거고요. 이게 포사이트, 미래학자들이 이야기하는 미래의 구의 50%를 차지하는 이 프로슈머가 무엇인가 역할을 한다는데 우리가 지금 알고 있을 때 그 많은 플랫폼은 하나도 없었지만 그냥 막연하게 미래학자들이 그렇게 간다니까 그 방향이 맞을 거라고 생각했고, 이것도 너무 저에게 그렇게 큰 무리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인사이트가 있는데요. 여러분, 인사이트는 눈에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에 집중하는 건데요. 이 사진을 보시면 그냥 지구가 있고 달이 있죠. 그러면은 눈에는 지구와 달만 보이는데요. 이 그림에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본질적인 어떤 힘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걸 볼 수 있는 게 인사이트예요. 눈에 안 보이는 걸 보는 거죠. 네, 여러분, 서로 끌어당기는 인력이라는 힘이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지구와 달은 서로 탕 튕겨져 나가지 않고 같이 일정한 궤도를 유지하면서 이렇게 도는 거죠. 그래요. 이렇게 눈으로 보이지 않는 인력을 볼 수 있는 거, 그게 본질을 보는 힘입니다. 제가 아메이 와서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요, 어떤 돈을 갖고 싶냐라고 했을 때 월급을 한 500만 원 받는 일이 있고요, 월세를 한 200만 원 받는 오피스텔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거 가지실래요?
이제 눈에 보이는 거 월급이 액수가 많죠. 500만 원. 그런다고 500만 원 덜썩 잡으실래요? 제가 저희 아들한테 어제 뭐 갖고 싶냐 그랬더니 엄마 나 오피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래요? 그렇죠. 보이지 않는 게 있죠. 이게 시간이라고 하는 이 돈을 만들 때 본질적으로 들어가는 힘, 타임, 시간이라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 굉장히 중요한 변수라는 거죠. 지구와 달을 이렇게 떨어뜨리지 않는 서로의 원심력을 가지고 같이 굴러가게 하는 힘이죠. 돈을 만들 때 시간이 반드시 들어간다는 그 변수를 계속 생각하고 알고 있는 사람, 보고 있는 사람과 그 시간에 대해서 전혀 감각이 없는 사람은 월급 500만 원을 덥석 이렇게 잡을 수도 있죠. 그래서 부자들은 전부 다 이 자산이라는 걸 갖고 있는데 계속 들어오는 돈, 즉, 이렇게 건물에서 나오는 돈 같은 돈을 갖고 있는데요. 우리가 참 평범해서 자산이 뭔지, 수입이 뭔지, 부채가 뭔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개념 정리를 못하고 있는 건데 제가 진짜 아메이 사업을 10년 동안 하면서 이런 단어들을 아주 뼛속 깊게 정확하게 개념 정리하고 있다는 것만 해도 정말 굉장히 감사한 일입니다. 이것은 로버트 키요사키 책에 나온 이야기인데요. 자산과 부채, 현금 흐름, 캐시 플로우란 얘기와 캐시 카우란 얘기가 나옵니다. 캐시 플로우는요, 현금의 흐름이에요. 캐시의 양이 아니라, 현금의 양이 아니라 어떻게 흐르냐는 거예요. 어떻게 흘러가느냐. 그래서 자산은 나한테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부채는 계속 나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자산, 부채 이렇게 말하면 그냥 부채라면 은행비, 자산, 뭐 아파트, 땅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런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어떤 흐름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송아지를 사가지고 어미소가 됐을 때 1억에 사서 3억이 됐다면 이 3억으로 오른 이 소를 팔아버리면 이게 자산적 소득이냐는 거예요. 저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파트 쌀 때 사가지고 비쌀 때 팔면 자산 소득 아니야? 그냥 이렇게 되게 평범한 생각이었어요. 여러분 주식 쌀 때 사갖고 비쌀 때 팔면 원 그냥 어우 대박 뭐 이렇게 하는 거 그게 다 자산 투자이신가요? 전 세계 부자 아빠 로버트 키요사키는 그 자산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자산인데? 라고 했을 때 계속 돈이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캐시카우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캐시카우? 젖소가 돼야 된다는 거죠. 젖소가 뭐 하는 거죠? 네, 우유를 짜서 팔면 우유를 파는 돈이 계속 들어오고 송아지가 소가 된 이 자본 차익 1억이 3억이 된 2억의 이 차익이 그대로 유지되거나 더 커지면서 계속 나에게 돈이 계속 들어오는 캐시카우. 그러니까 캐시플로우와 캐시카우라는 두 가지의 단어를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 돈이 들어오는가, 계속 나가는가, 플로우의 방향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이 캐시카우여서 나한테 계속 들어오는 돈을 만들어주는가. 여러분, 그래서 어떤 일을 하든 나의 자유와 독립을 위해서 내가 바벨로 내가 지금 하던 일이 있는데 뭔가 좀 다른 것을 준비한다라고 했을 때는 반드시 자산적 성격이 되는 일에 투자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래 살잖아요. 그리고 나이 드니까요. 자유라는 건 종속되지 않고 내가 자유로우려면 정말 시간과 돈으로부터 자유로워야 되는데 그러려면 계속 들어오는 어떤 흐름이 정말 중요하겠죠. 이 가정 속에 숨겨진 금맥이라는 책도 최근에 제가 정말 한 5번은 읽은 것 같아요. 각 팀마다 이 책을 같이 주문을 읽고 있으니까 계속 같이 읽었거든요. 정말 이 책에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요. 옛날에 이 금광이 발견됐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막 다 몰려들었어요. 근데 실제로 금으로 대박난 사람은 몇 명 안 되는데요. 진짜 대박난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한테 생필품을 팔았던 소매업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어떤 소매업자들은 금이 발견됐다네 막 이러면서 주머니에다 금을 넣고 다니면서 일부러 사람이 더 많이 모이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날 자기 상점에 막 곡괭이와 삽이랑 청바지 사러 온 사람들이 막 늘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가 지속적으로 지출해야 되는 것이 누군가에게는 지속적인 수익이 된다는 거예요. 계속 나가는 돈이 누군가에게 계속 들어오는 돈, 자산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집이라는 거 자산이죠, 여러분. 자산인데요. 이 건물은 자산인데 우리가 건물 속에 있는 소모품, 건물 속에 있는 거, 이 안에 비치하는 것들, 이것도 자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요즘에 뭐 금광이 어디 있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몰려다니진 않지만, 아, 또 몰려다니시나요? 그래서 주식 투자 많이 하시면서 막 다 몰려다니시는 것 같던데. 예, 저는 주식에 진짜 몰라요. 그런데 이 부동산도 잘 몰라요. 그렇지만, 이 부동산 안에서 있는, 우리가 이 집 안에 살고 있는데, 이 살면서 쓰고 있는 이 많은 생필품들, 쓰고 바르고 구비한 이 모든 것들이, 이것들도 자산이라는 거죠. 네, 정말 이 가정 속의 금맥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눈에 보이는 자산, 금강에서 금, 아파트, 뭐 좋은 뭐 아파트, 땅, 뭐 이런 식으로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인사이트, 보이지 않는 거. 그게 뭐예요? 자산은 캐시 플로우라는 어떤 돈의 흐름이고, 그리고 계속 들어와야 된다는 거. 그렇다면 계속 나가는 거에서 계속 들어오게 할 수 있나? 이런 보이지 않는 것을 읽어내는 힘. 이것을 이 자리에서 지속적으로 있으면서요, 이렇게 키워나갔던 것 같아요. 네. 이게 키워졌어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그렇구나. 책을 읽으면서 알아차리는 것과 진짜 그거를 보고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모으는 거는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럴 수 있네요. 하고는 잊어버리는 거랑, 어머나? 이렇게 하면서 하나씩 이렇게 주워 담는 거는 좀 다른 의미지 않나요? 네, 정말 제대로 안다면 놓치지 않겠죠? 네, 그러니까 지금도 찹쌀 파일 구워서 300km를 달려서 어딘가로 가서 그곳에 있는 분들에게, 회원가입도 안 한 분들한테 떡을 드리면서 이렇게 관계를 맺고 사업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 먼데서 여기까지 어떻게 오셨어요? 막 그게 떡 주려고 오셨어요? 막 너무 막 이렇게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받는 사람이 부담스러워서. 그런데 저는 이게 얼마나 큰 금맥이 될지 알기 때문에, 이렇게 오는 건 껌값이에요. 막 이렇게 하면서, 이거 너무 좋은 걸로 유기농으로 만든 거니까 애기 먹이라고 막 이러면서 막 나눠서 먹고 왔거든요. 여러분, 그냥 그런 게 있어? 이렇게 하는 거랑 이렇게 진짜 내 걸로 느끼고 하나씩 내 걸로 만들어가는 거 좀 다른 일인 것 같아요. 저는 이 지속적으로 지출해야 되는 11년간의 저희 집에 정말 많은 이 생필품의 지출을 지속 수입으로 바꿔내는 일을 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힘을 키웠던 거죠. 인사이트를 키운 겁니다. 그리고 인사이트는 계속 들어오는 건데, 쉽게 말하면 그냥 바깥에 나가서 샀던 거를 나한테 들어오게 해주던 마트로 바꾼 거예요. 그렇게 하는 곳으로 쇼핑의 공간을 바꾸고요. 방법을 바꿔버린 거예요. 그냥 포인트로 찌끔찌끔 들어오는 거를 현금으로 바꾼 거고요. 나 혼자 다니는 걸 여러 명 모아서 다닌 거죠. 이렇게 해서 현금을 만들었는데요. 심지어 올해에는 회원가입도 안 하신 분들에게도 아메이가 돈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어쨌든 계속 써야 되는 생필품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돈을 계속 들어오게 만들 수 있다는 게 저한테는 굉장한 인사이트였고요. 그런데 이게 혹시 먼저 시작한 남들만 좋은 일이면 좀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정말 이 고전적인 스폰서님과 나와 또 친구 AB가 같이 이렇게 똑같이 아메이라는 마트를 이용했을 때 수입이 어떤 식으로 분배되는가, 이것을 좀 이렇게 정확하게 이해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정말 전체를 모아서 이렇게 각자의 지분만큼 나눠주는 거예요. 이게 비즈니스니까요. 그래서 스폰서님은 20만 점씩 쓴 사람이 4명 모였으니까 80만 점이고요. 그리고 나는 친구들과 합해서 60만 점을 모은 거고요. 내 친구들 A와 B는 각자 자기들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만 모아서 20만 점을 모았다고 했을 때, 이 포인트의 크기는, 매출 규모 전체의 크기는 다 합산이 되기 때문에 스폰서님이 크지만 실질적 소득은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아메이의 굉장한 반전이에요, 반전. 그래서 계산을 하면 80만 점을 모은 사람은 60만 포인트보다 많기 때문에 6%죠. 그래서 6, 8이 48에서 48,000원의 캐시백이 생기지만, 제가 들어있는 60만 점 그룹의 기여분을 빼줘야 되죠. 그래서 또 6% 곱하면 36,000원. 그래서 48,000원에서 36,000원을 빼면은 12,000원의 캐시백이 생기고, 이게 우리 스폰서님이 가져가는 돈이고요. 그리고 나는 또 60만 점에서 친구들 A와 B가 쓴 거, 이거 다 빼줘야 되죠. 그분들 거를 빼줘야 되니까요. 가져가셔야 되죠. 그분들도 마트 체인지를 했으니까요. 다 빼주면 나는 24,000원. 정말 저는 이 지점에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왜 놀랐냐면, 이게 이렇게 위에 있는 사람이 더 많은 포인트도 모으고 일도 더 오래 했을 텐데,
이분보다 이 연결을 더 많이 한 저에게 돈을 더 많이 주는 걸 보고요. 아, 이게 실질적인 매출의 규모, 실질적으로 매출을 일으킨 그 규모에 의해서 소득이 분비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줄을 먼저 잘 섰다거나 먼저 가입했다는 어떤 시간적 차이가 아니라 실질적인 이 경제가 어떻게 굴러가느냐의 양에 따라서 소득이 다르게 분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이 수입의 역전이 가능하다는 건데요. 여러분들 이 지점에서 여러분보다 훨씬 더 이렇게 계산도 잘 하시고 인격도 더 높으시고 더 높은 미의식 갖고 계신 분들에게 이 사업을 전달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에게 더 좋은 일이니까요. 그 여러분이 후원하고 싶으신 정말 괜찮은 그분을 저 유우라는 자리에 넣어보세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애써서 진짜 막 이상한 소리 가끔 듣기도 하고 오해받기도 하면서까지도 알려드린 것이 스폰서 자리에 있는 내가 돈을 더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에게 더 좋은 기회를 알려주기 위함이라면 여러분 내 이익이 아니라 남이 더 큰 이익을 가져갈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한다면 더 당당하게 전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사실 그래서 저는 정말 이 사업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아메이 제품 참 좋다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제품 이렇게 쓰면은 이렇게 캐시백이 들어오고 이렇게 환불도 되고 정말 네가 이렇게 돈도 만들 수 있어. 너의 바벨 한쪽에 이렇게 솔루션이 될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너가 그걸 사면 내가 돈을 엄청 벌거든. 이런 마음이 진짜 없었어요. 이거 보세요. 이렇게 애를 썼는데 우리 집에 와서 이렇게 막 요리 가르쳐 주셨는데 돈이 더 적잖아요. 네. 그러니까 스폰서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돈을 더 많이 버는 일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더 큰 기회와 더 큰 돈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일이라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게 우리가 이렇게 합리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소비를 나갈 돈인데 다시 수입으로 돌리는 것도 되게 괜찮은 건데 이 안에서 남에게 더 큰 유익을 줄 수 있는 일이라면 내가 얘기를 더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요? 또 우리나라 사람들은 나한테 이익이 막 생기면 더 얘기를 못하고 남 좋은 일이면 또 막 더 이렇게 잘 돕는 좀 그런 스타일의 사람들이 많잖아요. 딱 그런 스타일이에요. 이게 아메리칸 스타일인데 딱 한국 스타일로 막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사업의 이 112 플랜을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누구를 만나도 당당하게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다. 제가 대구에서 만난 미용실 원장님이 있는데요. 제 머리를 이렇게 염색을 해주시면서 뭐라 그랬냐면 그런데요 궁금한 게 있어요. 그래서 뭐가 궁금한데요? 했더니 왜 아메이는 스폰서라 해요? 이러는 거예요. 스폰서요? 했더니 그걸 꼭 연예계 기둥서방 같은 느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이게 참 그 단어가 왜 그 스폰서라고 할까요, 여러분? 네, 이 수익 코드에서 보시면 바로 나오죠. 자신에게 이익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상대방이 더 크게 될 일을 알려주고 도와주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더 큰 경쟁자가 아니라요. 그 나를 더 잘 후원해 주실 분이기 때문에 스폰서라고 하는 거죠. 그 단어 하나하나에도 정말 이 플랜에 어떤 철학이 들어있다고 봅니다. 정말 이게 가장 근본적인 얘기인데요. 가장 근본적인 얘기를 제대로 이해할 때 이 사업이 자신감 있게 전달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확장해 나갈 때요, 우리 사업은 독자적 사업과 성공의 기회를 제공하는데, 여기 보시면, 우리가 카카오톡이나 에어비앤비나 우버택시나, 여러분 많은 그런 플랫폼들을 사용하시는데, 그게 어떻게 될지 참 알 수가 없지 않나요? 그걸 또 사용한다고 해서 내가 정말 독자적인 어떤 사업과 성공의 기회로 내 플랫폼을 가는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유튜브에 내가 영상을 잘 올려서 대박 났다 해도 그게 내 플랫폼이 아니잖아요. 유튜브라는 플랫폼 안에 종속되어 있지 않나요? 그래서 그들이 만약에 광고 정책을 바꾼다면 여러분 그냥 종속되는 거죠. 근데 아메는 어떤가요? 내 플랫폼을 갖는 거예요. 내 사업이죠.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이 B에게 전달하고 B가 C, C가 D 이렇게 쭈르륵 내려가는데 D가 다이아몬드죠. 이 다이아몬드가 훨씬 더 많은 수입을 만들어내고요. 또 각자 이 플래티늄 리더님들은 이 다이아몬드에게 이렇게 종속되어 있는 분이 아니세요. 각자 자신의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운더스 플래티늄 될 때까지 모든 걸 배우시면
이렇게 우리 성형주 리더님이 열어주시는 이렇게 패밀리의 큰 미팅, 이렇게 또 유튜브 이런 되게 다양한 어떤 시스템을 하려고 해서 자신의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종속되어 있지 않고 파트너이고 자신만의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독자적인 사업이고 성공의 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이슨 써보셨나요? 이 다이슨 전자가 그런 얘기를 제임스 다이슨이라는 분이 창업자거든요. 이분이 되게 아메이 창업자랑 좀 닮았어요. 어떤 분이냐 하면요. 순이익의 절반을 연구 개발에 쏟아붓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마케팅 필요 없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세요. 뭐 광고하던데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5,216번을 실패했다나요? 드라이기가 시중에 3만원, 5만원이면 사는데 55만원에 팔아도 팔리는 그런 제품.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정말 본질에 충실하다면, 제품이 탁월하다면 팔린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부품 속의 부품도 직접 제작하는 그런 회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식 지분도 전부 다 자기가 갖고 있어요. 오너 집안이 다 갖고 있고요. 선풍기에서 날개를 없애는데 127년이 걸렸답니다. 다이슨이 처음으로 해낸 거죠. 그러니까 날개가 있어야지 선풍기가 아니고요. 공기를 시원하게 하면 선풍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본질이 뭐냐라는 거예요. 예. 청소가 빨리 되면 청소가 깨끗하게 빨리 되는 게 청소기고, 공기가 시원하게 되는 게 선풍기라는 거죠. 꼭 프로펠러와 날개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이러한 어떤 선입견을 깨는데 이렇게 긴 세월이 걸렸지만 굉장히 많은 돈을 투자하면서 남들의 간섭 안 받고 엔지니어링 등 기술에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고, 젊은 사람, 평균 근무하는 사람들 연령이 26세? 진짜 젊죠. 그런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본질에 충실한 회사는 이렇게 똥배짱으로 진짜, 이렇게 5만원짜리, 3만원짜리 드라이기를 50만원 넘게 만들어내도 팔린다. 여러분, 아메이는 어떤가요? 예, 저도 아메이도 그런 회사라고 봐요. 정말 아메이는 제품이 말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저는 말을 못해서 아메이를 못하겠어요. 뭐 이렇게 말하면 뭐라 그래요? 제품이 말을 해. 네가 말하지 필요가 없어. 이렇게 말하죠. 그냥 먹여. 그냥 같이 놀아.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이 말은 뭐냐면, 다이슨 전자와 마찬가지로 아메이도 우리의 마케팅이 어쩌면 필요하지 않은 회사인지도 몰라요. 예. 굉장히 본질에 충실하고 제품이 그냥 팔리는 회사예요. 아무리 이 사업을 하는 필드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도 아메이 제품이 좋잖아. 이런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제품력 때문이에요. 정말로. 그럼 여러분, 이 회사가 왜 우리에게 마케팅의 기회를 줬을까요? 참, 이 부분이 물음표인 거예요. 다이슨 전자는 그냥 똥배짱 제품 잘 만들어가지고 딱 던져놓고 좋아하는 사람 써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잘 팔려요. 그럼 아메이는요? 아메이 제품도 정말 그런 제품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에게 기회를 줬을까요? 참, 이 부분이 묘한 지점이죠. 아메이가 에비오 없으면 안 팔릴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에비오 없어도 뉴트리에이트 드실 거죠? 어떻게든 구해가지고. 그래서 생각을 해봤어요. 이 회사 창업자 우리 리치와 제이는 대체 어떤 미의식을 가진 걸까? 어떤 책임감?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래서요, 제가 봤을 때 아메이 창업의 미의식은 컴패션인데요. 이 그림은 뭐냐 하면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그럼 오늘 주일인데, 성경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어떤 포도밭 주인이 있어요. 그런데 아침 일찍 새벽에 가갖고 일꾼들을 막 모아요. 한 데나리온을 준다 그래요. 하루 종일 일하면. 그래서 막 사람들이, 가서 막 일을 했죠? 그런데 점심 때도 가갖고 일자리 못 구한 사람들 또 막 불러가고 일하라고 그래요. 한 대리온 준다 그래요. 그러다 막 저녁 5시에 또 이렇게 일자리 못 찾아갖고 있는 사람도 있으니까 또 시장통이 나왔고 또 저녁 5시에 사람들 또 막 불러 모아가지고 또 일하라 그래요. 그래가지고 저녁 6시에 일이 끝난 거예요. 다 한 대리온씩 받는 거예요. 근데 여기 사람들 표정이 좀 신통찮죠? 왜 신통찮은지 아세요? 아침부터 와서 일한 사람들이 화가 난 거예요. 아니, 저녁 5시에 와서 일한 사람하고 아침 9시부터 와가지고 일한 사람하고 어떻게 똑같은 돈을 준단 말이야. 막 승질이 난 거죠.
그래서 이 묘한 갑질, 이 포도원 주인의 묘한 갑질, 아침부터 일어나서 일한 사람도 한 데나리온, 저녁 늦게 와서 일한 사람도 한 데나리온. 이거 뭐야, 이거. 성경에 나온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아메이 10년에서 다이아몬드 되나, 2년에서 다이아몬드 되나, 소득이 어때요? 같죠? 그럼 10년 하신 분이 막 2년 한 사람들한테 막,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막 이렇게 회사에. 그러지 않죠. 예. 네, 맞아요. 그냥, 그럼 완수하면 줘요, 그냥. 10년이 걸리든, 1년이 걸리든, 하다가 그만뒀다가 또 했다가 그만뒀다 또 했다 해도 또 되면 그냥 줘요. 그래서요, 이 아메이 창업의 미의식은요, 자신의 독자적인 자영사업으로 성공을 꿈꾸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공의 기회를 주는 거예요. 누구나 와서 일할 수 있고요. 누구나 자신의 꿈을 위해서 기회가 필요한 사람에게 그 기회를 주겠다는 거예요. 늦게 왔든 일찍 왔든 상관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신의 자유와 그리고 내 가족의 안위와 희망, 나 자신의 희망과 내가 일한 만큼 받을 수 있는 보상을 위해서 일한다면 우리 포도원에 와서 일해주세요. 우리 제품 마케팅 필요 없는 제품인데요. 마케팅 해주세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짜 어떤 의식의 업그레이드를 위해서는요. 매일매일 낯선 사람과 점심을 먹으래요. 네. 스타벅스의 창업자 하워드 슐츠가 하고 있는 일이랍니다. 매일매일 낯선 사람과 밥을 먹는다는 거예요. 점심시간 때 낯선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의 세계를 듣는다는 거죠. 어떻게 살아온 사람이고 되게 다양한 얘기를 듣는다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이 이해할 수 없는 낯선 사람 있지 않으신가요? 그쵸. 김일두 리더님. 그리고 또 있지 않아요? 네,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진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예. 어떻게 죽기까지 이렇게 사랑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 포도원의 주인, 하느님.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존재들이죠. 그들의 미의식, 그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 그리고 그 방향과 그 가슴. 그런 것이 이 아메이 창업의 미의식입니다. 마케팅이 필요 없을 만큼 R&D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간 제품을 만들어서 아무 말 없이 아무 능력도 없는 그냥 무릎 나온 분홍색 추리닝을 입고 있는 저에게 그 마케팅의 기회를 준 거예요. 왜 너한테 왜 네가 팔아? 이런 말을 참 많은 사람들이 하죠. 그것은 굉장히 다른 사이클로 생각하는 어떤 생각의 주파수에 근접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의식이 높다는 것은 굉장한 어떤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반전이란 말보다 좀 더한 어떤 가치를 만들어내고 뭉클한 감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메이는 굉장히 많은 도전이 있었지만 세상에서 굉장히 많은 도전을 받았지만 지금까지 유지되는 것은 이 창업의 미의식, 이 창업자의 마음을 아는 그 낯선 사람들의 낯선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 같이 튜닝하기 때문에 이게 에너지가 증폭되는 거라고 봅니다. 그 에너지 파장 안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은 저 아메에서 좀 이상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어떤 방식의 메커니즘인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월드와이드 WWDB 코리아 우리 월드와이드 그룹의 작품명은 컴패션이에요. 정말 저는 이 사진은 정말 잊을 수가 없어요. 김희투댐하고 에티오피아에 같이 비전 트립을 갔을 때인데 거기서 만난 김희투 리더님이 후원하는 와가 아이 이름이 와카예요, 여러분. 근데 이 아이를 만나려고 김희투댐이 항상 조끼 트레이닝복 이렇게 다니시다가 갑자기 양복을 입고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스포사님 하루 종일 막 이렇게 추리닝에 우리 막 이렇게 컴패션 조끼에 막 이랬는데 다 양복을 입고 안경을 또 선글라스에서 그냥 안경을 바꾸시고 이렇게 진짜 인자한 할아버지 미소. 그래서 와가를 만나시는데 딱 이렇게 앉으셔서 눈높이를 맞추시는 저 모습이 정말 60년 전에 우리 사업을 만들었던 리치와 제 마음이 아닐까. 그렇게까지 많은 사람들, 저같이 이렇게 별 의식도 없는 사람의 도움까지 필요하지 않으실 텐데, 저에게까지
이 사업에 기회를 주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김인투리님 따라하니까 어떻게 돼요? 근데 그렇죠. 우리도 같이 김인투리님 참 성공하신 분이잖아요. 성공하셨고 그것을 이렇게 나눠주고 계신데요. 그 창업 정신이 이렇게 흘러가는 거죠. 리치와 제이는 우리에게 기회가 필요한 사람에게 기회를 줬고, 김일태 대표님도 30년 사업하시면서 기회가 필요한 조성보 성영주 리더님께 기회를 줬고, 또 우리는 또 조성보 성영주 리더님 따라서 이렇게 사업을 하다가 지금 우리가 그분들만큼 이렇게 성공하진 않았지만 같이 작지만 또 이렇게 많은 아이들을 후원할 수 있고, 그래서 정말 최고의 미식 컴패션이라는 이 가치로 지금 나아가고 있다는 거.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정말 그냥 내가 좀 세상에서 좀 잘 살고 싶은데 난 저 사람처럼 좀 잘 되고 싶어 라고 했던 어떤 경쟁자가 여러분이 있다면 그분으로부터 시작해서 나 자신의 어떤 능력들을 개발하고 능력을 키워가는 데 있어서 나아가긴 하지만 여러분이 세상에서 진짜 구현하고 싶은 가치, 어떤 미적 감각, 그거는 또 무엇일까? 좀 여러분께 질문하고 싶고요. 새해 개년도, 그리고 또 새해를 맞이하면서, 정말 코로나라는 얘기를 오늘 PPT, 오늘 사업 설명하면서 제가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건 당연한 환경 아닌가요? 자꾸 거기에 걸려 넘어지지 말고, 그 당연히 깔려있는 배경 안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하고 싶은 거, 나 자신의 독립과 자유를 위해서 바벨 전략을 쓸 때 내가 어떤 안목을 가져야 할까? 그리고 그 안목 안에 돈이 될 만한 인사이트, 돈이 될 만한 사이트 안목만 있는 게 아니라 돈이 아닌 그 안에 인간성을 구현할 나 자신의 미적 감각, 그것 예술적 감각, 그게 정말 더 큰 감동을 만들어내고 의미가 만들어지고 의미가 있는 곳에 부가 집중되는 그런 시대로, 그런 세상으로 지금 진입하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팀 전체의 미일식은 컴패션인 것 같아요. 예. 확실히, 김일주 기자님 30년 사업하시고 가장 큰 방향토로 컴패션이라는 어떤 미일식을 저희들이 제시해 주셨는데요. 저는 아직, 자유롭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컴패션을 바라보면은, 하고 싶은 게 되게 많으니까요. 제가 갖고 있는 소득이나 또 이 여러 가지 환경들이 아직 자유롭지 않아요. 수석 때문에 에브리데이 크리스마스인데 거기서 앉아 이러시면 어떻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그 개인적인 어떤 자유가 아니라요, 이렇게 더 넓은 어떤 사회적 작품으로서, 아메이 사업을 사회적 작품과 예술 작품으로 본다면, 여러분, 나의 비즈니스가 정말 어떤 예술적 작품이라고 생각하신다면, 그 비즈니스가 정말 얼마큼 다듬어져 있는가, 그리고 정말로 예술적인 어떤 그 감성을 그냥 보기만 해도 눈물이 나는 감동을 전할 수 있는가, 좀 그런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아직도 좀 멀었다, 더 하고 싶고 더 다듬어야 되고 더 이렇게 할 게 많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게 진심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너무 바쁘고 내일도 너무 빡빡한 일정 속에 있지만, 그게 바로 에브리데이 크리스마스다. 에브리데이 샴페인을 터뜨리는 게 아니라 에브리데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 가치를 전달하느라고 바쁜 산타의 대목날은 크리스마스. 이러느라 바쁘잖아요. 그렇죠. 에브리데이 크리스마스가 우리의 닉네임이 된다면 매일매일 기회를 나누느라, 컴패션을 나누느라 하루하루가 더 바쁜 그런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고, 저도 그런 일에 계속 열심히 해나가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 새해를 맞이하기 15일 전입니다. D-Day로 잡으시고요. A7070, 좋은 습관 70일 동안 만드셨어요. 탱크와 계속 일지에 적으시고요. 여러분이 추구하는 세상으로 빠르게 나아가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더 많이 도움이 되는 리더가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한 시간 동안 어떻게, 좀, 감동의 쓰나미라 그럴까? 예, 그동안 저희들이 생활하면서 느끼지 못했던 새로운 또 시각으로 아멘을 바라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을 마련해 주신 우리 임현주 대표님께 정말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서도 지구가 무너지듯이 큰 박수 마음껏 때려주시길 바랍니다. 임현주 대표님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는 존경하는 우리 모두의 스폰서이신 우리 성영주 글로벌 파운더스 크라운 앰버서더 리더님의 랩업 스피치 시간이 있겠습니다.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령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제 이 자리에 서서 내가 뭐를 얘기할까 생각하다 보니까 옛날 스폰서님과 같이 아메이를 시작했던 그 시절이 이렇게 떠올랐어요. 제가 7가지 세제의 스폰서님과 함께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진짜 집에서 밥만 해먹던 아줌마를 갖다가 하나하나 이렇게 유치원 학생같이 저를 지도해 주셨던 스폰서님이 저희 생각이 나고 그 어려운 시절에 버스를 타고 강주까지 ABC도 없는데 왔다 갔다 하시면서 진짜 해주셨던 스폰서님 생각나고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저 두 사람은 그냥 먼저 핀을 달고 나온 사람이 아닌가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진짜 저희는 여러분보다 더 힘든 그런 과정을 갖다가 밟으면서 왔던 것 같아요. 요즘 뭐 어렵다 하는데 저희도 보면은 30년을 이렇게 거슬러 보면은 진짜 이런 일 저런 일 진짜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수많은 일들을 갖다가 어쨌든 헤쳐나온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나하나 한 해 가면서 또 무슨 일을 내가 부딪혔을 때 그때를 갖다가 적응을 하면서 이렇게 왔던 것 같아요. 그냥 하나하나 적응하면서. 그래서 지금 코로나 그랬는데 벌써 1년이 흘러가고 있는데 이것도 우리가 서서히 적응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쉽게 끝나지도 않고 이제 앞으로는 또 어떤 식으로 갈지 모르겠지만 이게 우리가 서서히 적응하면서 가야 되지 않나. 저도 이제 그 세제 7가지일 때 ABC가 없을 때도 다이아몬드를 도전을 했었어요. 세제 7가지 갖고 다이아몬드 도전. 지금 생각하면 제가 아찔을 했는데 어떻게 그때 제가 그거를 하면서 왔는가 생각해 돼요. 진짜 제가 이 옛날 이렇게 생각을 갖다가 이렇게 무대에만 쓰려고 그러면 옛날 얘기를 하게 되잖아요. 옛날 얘기를 하려고 하다 보면 먼저 내 스스로에게 진짜 괜히 가슴이 막막해지는 거예요. 어떻게 그때 견뎠니 하고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근데 그런 게 있더라고요. 내가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되게 강했던 것 같아요. 그 많은 사람한테 저는 지금 얘기해주고 싶은 게 확실한 Y가 있냐고 물어보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그 Y가 진짜 우리 아이, 진짜 우리 아들, 정말 내가 못 배운 이런 한많은 이런 모든 것들을 갖다가 이렇게 다 아들한테는 해주고 싶었던 거. 그래서 제가 힘들 때마다 이렇게 생각했던 게 그냥 다른 거 생각한 게 아닌 것 같아. 그냥 내가 왜 하는 거지? 이게 뭐 때문에 하는 거지? 저는 그렇게 하다 보면은 또 바로 또 정신이 바짝 돌아와서 하고 그랬던 게 생각나요. 세제 7가지를 끌고
진짜 스폰서님하고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그 대모를 하면서 그 다녔던, 오늘 아침에도 제가 가만히 누워가지고 오늘 여러분들한테 뭐를 얘기해줘야 되나, 그 제가 얘기를 하다 보면, 아이, 지금 뭐 옛날 얘기를 뭐하러 하고 있어. 우리는 그렇게 하면 못해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런 과정이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방법은 틀리겠지만, 저는 이 과정을 갖다가 다 밟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냥 쉽게 가는 거는 없고, 밟아서 가야 되게, 내가 적응을 해야 되고, 내가 또 맞춰서, 해 나가야지 된다고 저는 생각했죠. 저는 나같이 이렇게 말 못하는 여자 없어요. 근데 저는 항상 그 아메 일을 하면서 생각했던 게, 제일 먼저 제가 두려웠던 게 뭐였냐면, 나는 말을 못하고, 또 나는 돈도 없어. 또 인맥도 없어. 그런다고 배움도 없어. 그런 것들을 생각하다 보면 하나도 내가 해야 될 사람이 아니었었어요. 근데 저는 하나하나를 갖다가 그러기 때문에 해야 대로 이렇게 바꿔갔던 것 같아요. 그러기 때문에 해야 돼. 나는 없기 때문에 돈을 벌어야 되니까 이거는 해야 되는 거고, 또 내가 배우지는 못했지만 지금서부터 뭐 아메이 다시 유치원 학생으로 돌아가서 내가 하나하나 배우지 뭐. 하나하나 배우다 보면 내가 분명히 될 거다. 그런 생각을 저는 했었고, 진짜 맨 처음에 스폰서님이 저한테 물어봤던 그 꿈 얘기, 꿈이 있냐고 물어봤을 때 저는 꿈이 없었습니다. 꿈이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내가 꿈이라는 거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내가 이게 보고 내가 느껴보고 살아보지를 않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아메이를 진행하면서 꿈이 하나하나 생기더라고, 저는. 이 꿈을 하나하나 내가 이제 만들어가면서 여기에 적응하면서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오르막길, 내리막길을 진짜 많이 갔어요. 저희는 순탄하게 이렇게 온 게 아니고 진짜 오르막길, 내리막길, 제가 끝도 없이 했었지만 이거는 해야 될 일이고 내가 가야 될 일이고 나는 꼭 해내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이 아주 강렬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이 가는 거죠. 저는 진짜 제가 이 사업을 하면서 참 힘들었을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제가 그 수석 다이아몬드를 가서 다 무너진 거예요. 줄이 3줄만 남고 진짜 9줄로 갔는데 3줄만 남았었어. 3줄만 남았을 때 진짜 나는 이게 안 되는 거 아니야 라고 그때 진짜 그 생각이 들었어요. 나한테는 이런 행운이 오지 않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나만 안 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도 다 안 될 거라고 저는 그 생각을 했던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게 저는 제가 이렇게 9줄에서 3줄로 탁 떨어지고 나서 빨리 정신을 차렸던 거죠. 이게 가면은 갈수록 시간이 아마 제가 좀 오래 갔으면은 저는 이 자리에 없었을 겁니다. 분명히. 근데 제가 밑으로 다운 탁 되면서 저는 어쨌든 간에 무슨 행사가 있어서 갔다가 그때 충격을 받아요. 저는. 그때 같이 내가 이렇게 아메이를 하면서 창피하고 내 자신이 이렇게 진짜 이렇게 작아질 수가 없는 거 있죠. 그때 내가 생각을 합니다. 정신을 그때 제가 바짝 차렸죠. 그때부터 제가 1년 만에 제가 더블이라는 자리를 가게 되는데, 그때 내가 했던 모든 행동들, 그런 거, 생각들, 그런 것들이 정말 저는 그때 많은 것들을 배웠어요. 그때 진짜 아메이에서 제일 많이 그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정말 이렇게 힘들은데 내가 이거는 방법을 갖다가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니야. 이거는 모든 에너지가 어쨌든 내 속에서 나와야 되고 내가 찾아내야 되더라고요, 이게. 이거는 남편도 아니야. 같이 사는 남편도 아닌 내가 이거를 갖다가 진짜 찾아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때부터는 뭐예요? 그 방법이 뭐였냐면 그냥 사람 만나는 거였어. 진짜 한 사람 한 사람을 갖다가 정말 만나고 다녔던 거, 내가 안 했던 거, 정말 내가 안 하고 그 귀찮은 일 안 했던 거를 갖다가 내가 그때 진짜 제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진짜 제가 킹콕을 들고 하루에 5번씩 진짜 요만큼을 재료, 진짜 조금만 재료를 갖다가 진짜 5인분 무조건 5번 할 거를 갖다가 딱 해놓고 제가 잠을 자면서 결단을 해요. 진짜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하늘이 두 쪽이 나도 내가 올해는 분명히 내 자리 원위치로 올라가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제가 그때부터 뛰게 됩니다. 그때부터는 뭐가 있었냐면 가족들한테도 그리고 정말 나 좀 도와줘. 도와줘. 이게 뭐 좋은 거니까 그게 아니었어. 나 좀 도와주세요. 저 살아야 됩니다. 나는 내 형제들한테도 그랬어. 이 언니가 살아야 돼. 그 언니 좀 도와줘. 그럼 뭐를 도와줘야 되는데, 그래서 요리 내가 미팅을 하는데, 사람 좀 모여줘. 5명 이하로. 언니 좀 도와줘. 하라는 말을 하면서, 그때 제가 진짜 킹콕을 제일 많이 팔았던 것 같아요. 제일 많이. 그때는 내가 내 동생을 갖다가 나를 도와달라고 얘기했는데, 나중에 조금 지나니까, 언니 고마워 소리를 다시 내가 듣게 되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할 때는 무조건 내가 어떤 방법을 가리지 말고 진짜 에너지를 내 스스로가 내가 끄집어내야 되는데, 그때 저는 요리를 하면서 이렇게 제가 막 방방 뜨는 거예요. 뭐든지 할 수 있겠다, 뭐든지 해내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이렇게 생겼어요. 내가 이렇게 요리를 하다 보면 어디 가서 제품을 전달하는 데도 있고 못하는 데도 있고 했지만, 못하더라도 에너지가 생기더라고요. 내가 이런 미팅을 자꾸 만들어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 많은 에너지가 나오면서 진짜 제가 더블이 나는 자리로 딱 올라가는데, 진짜 저는 그때 이제 느꼈어요. 아메이는 내가 안 해서 안 됐었구나. 내가 안 해서 내가 이렇게 됐고, 이 시국에도 내가 여기까지 올라올 수 있는데, 내가 하니까 이만큼 올라오는데, 저는 그거를 갖다가 느끼고 나서, 그때부터는 진짜 열심히 뛰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은, 많은 게 진짜 생각이 들어요.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 힘들어, 다 힘들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어려운 게 없더라고요. 어려운 거는 내가 우리 파트너들을 보고 있는 그 모습이 어려운 거지, 이 생활은 내가, 정말 풍요롭게 내가 살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정말 감사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이 아메이는요, 무조건 내가 적응해야 돼요. 이런 어려운 시기에는 내가 어떤 방법으로 내가 내 스스로 나를 갖다가 어떤 에너지를 만들까 여러분들이 궁리하셔야 돼요. 궁리하시고 또 여러분 파트너들을 한 분 한 분, 요새는 많이 모이지는 않지만 자꾸 모여서 여러분 이게 같이 대화를 하다 보면요, 우리가 어떻게 해 나가야 되는 방법이 나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은요, 진짜 여러분도 진짜 멋있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벌써 34살에서 제가 63이 됐어요. 63이 됐어도 진짜 내가 인생을 내가 너무 잘 살았다. 너무 감사한 사람들이 내 옆에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조금 아까 우리 이면주 리더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우리 팀에 저런 사람이 나올 수 있어. 또 이 방송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 방송을 갖다가 우리 정효심 리더님 어떻게 제가 보면은 정말 한 분 그분의 한 분 한 분이 진짜 다 필요하신 분들만 우리가 지금 모여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가 이 속에서 내가 이분들을 도와서 할 수 있는 게 뭐지?
그런 거를 지금 많이 생각하고 있어요. 내가 여기서 나를 따르라가 아니라 지금은 내가 이 속에서 이 어려운 시기에 진짜 옹기종기 모여서 하고 있는 이 시기에 내가 이분들한테 뭐를 줘야 되지?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지? 내가 줄 수 있는 게 뭐지? 그거를 찾아갖고 요즘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 코로나가 있고부터 진짜 이 사무실에 진짜 큰일이 아니고는 제가 여기에 항상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 자리에 있어. 왜 그러냐면 진짜 많은 분들이 우리 ABC에 오셨다가 알고 있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냥 돌아서 가면 어쩌지? 저는 그걸 많이 느끼고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웠을 때 정말 어디에서 누군가가 내 얘기를 들어줬으면 하는 그럴 때가 참 많았어요.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그분들을 갖다가 내가 따뜻하게 두들겨주고 진짜 그 얘기를 들어주는 거 그거라도 내가 한번 해보자라는 생각으로 진짜 여기 항상 사무실에 여기에서 지금 어떻게 우리가 해나갈까 그런 것들을 궁리하면서 하다 보니까 진짜 우리 지금은 너무 희망적이에요. 여러분들도 지금 잘 적응하고 있고 아마 잘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 거죠. 지금부터 또 새로운 보너스가 나와서 진짜 저는 보고 있으면 가슴이 뛰어요. 이 가슴이 톡톡 뛸 때가 있어요. 저도 진짜 아미 7년 해갖고 진짜 저도 이 빅보너스를 타가지고 제가 지금 살고 있는 그 집으로 들어갈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아미 7년 뛰어가지고. 근데 그게 지금 여러분 지금 이게 시작이 됐어요. 지금 올해서부터.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정말 저는 희망적이에요. 저는 해봤기 때문에 받아봤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느껴봤기 때문에 그리고 간절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한 달을 갖다가 벌써 이 2020년도도 지금 며칠 안 남았어요. 15일밖에 안 남았거든요. 15일을 갖다가 우리가 어떤 식으로 진짜 이 마무리를 갖다가 어떤 식으로 할 건가 여러분들이 오늘은 좀 많이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됐습니다.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 제가 이렇게 걸어왔던 길입니다. 저같이 이렇게 부족한 이런 아줌마도 이거 해와서 여기까지 FCA라는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할 수 있다라는 거 의심하지 마시고요. 지금 하루하루를 갖다가 진짜 하루하루를 갖다가 제가 힘들었다가 다시 올 때는 어떤 생각을 하고 왔냐면 진짜 이 하루하루를 갖다가 그냥 무의미하게 넘기지 말자. 내가 아무 일도 없이 그냥 심심하게 넘기지 말자. 뭔가를 갖다가 내가 결과물을 갖다가 한 가지씩 만들면서 가보자라고 그렇게 결단을 하고 제가 가다 보니까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게 부족하지만 진짜 부족하지만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라도 이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된다면 진짜 제가 죽는 그날까지 여러분들 옆에 언니같이 엄마같이 진짜 선배로서 여러분들 옆에서 항상 응원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사랑하고요. 진짜 정말 사랑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한테 진짜 그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너무너무 사랑하고 여러분 진짜 이 시기 잘 넘기셔가지고 여러분 진짜 빛나는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화이팅! 사랑합니다. 너무나 감동적인 스토리인 것 같습니다. 세제 7가지 카트, 글로벌 FC 오르시까지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겠습니까만은
꿈을 가지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버텨내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의 스폰서님으로 존경받는 그 자리에 계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오늘 프로그램은 여기서 마치고요. 잠깐 제가 공지사항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이번 달에 새로 뉴핀을 달성하신 분들과 우리 스폰서님과 식사하기로 예정이 돼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외부 일정을 할 수가 없어서 이거는 그대로 연기가 됩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조금 잠잠해서 단계가 좀 하향이 되면은 브론즈 빌더 이상 달성하신 분들과 함께 식사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고요. 또 한 가지는 다음 주에 또 스페셜한 자리가 준비됩니다. 다음 주는 한미경 우리 글로벌 더블 다이아몬드 리더님께서 지난번에 그 서울에서 요리하셨을 때 반응이 너무 뜨거웠습니다. 예. 그래서 몇몇 셰프들이 사업을 접을까 말까 고민한다는 그런 소리도 드립니다. 그래서 그분과 함께 지난번 때처럼 줌으로 만나보는 그런 시간을 다음 주 일요일 날 오후 3시에 가질 겁니다. 자,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아주 특별한 메시지를 전달해 줄 분이 한 분 더 계십니다. 저는 여기서 뿅 사라지고 그분 모시고 잠깐 얘기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뿅 나타났습니다. 안녕하세요. 글로벌 EDC 정효심입니다. 반갑습니다. 잠깐 여러분에게 공지사항이 있어서 나왔습니다. 이렇게 글로 해도 되는데 또 공지사항을 이렇게 영상으로 하니까 굉장히 좋네요. 저희가 며칠 전부터 한 4주간 20대 2030 본사 글로벌 팀하고 같이 계속 미팅을 하고 있었습니다. 미팅을 해서 여러 가지 좀 새로운 방안들 영패밀리의 2030을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가면 좋겠는지 부사장님께서 직접 팀을 만들어가지고 진행을 하는 멋진 팀을 하나 만들어 보려고 지금 여러 번 미팅을 했는데 그 미팅에 제가 이제 들어가서 잠깐 이렇게 봤더니 저희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겠더라고요. 저희가 지금 미팅이 총 이번 주까지 전부 모아서 전체 팀에서 한 40명이니까 35명 정도를 출연해야 되거든요. 대상자는 2030 중에 아직 비즈니스를 막 열정적으로 하고 계신 분도 있지만 또 아메이를 2030이 5060한테 아메이를 배워야 되는 시기에 굉장히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다 보니까 정말 좀 새로운 방법이 없을까 해서 만드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높은 핀이 들어오는 것보다는 그 핀이 후원하는 사람이 들어오면 더 좋겠죠. 그래서 몇몇 이미 확정되어 있는 리더들은 있습니다. 그 미팅을 같이 해온 팀에 있는 리더들은 그대로 들어올 거고요. 스폰서님께서 다이아몬드 리더님들한테 연락을 드릴 거예요. 연락을 공지사항으로 드리면 이 7주간 진행을 하고 나면 그 친구들이 브론즈 파운데이션이 다 되었으면 하는 본사의 바람이에요. 하지만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7주 후원을 해서 리더가 된다는 건 쉬운 얘기는 아닙니다. 불가능한 얘기죠, 사실은. 하지만 이 결과가 이 한 40명 정도가 다 졸업을 할 때 브론즈 파운데이션이 된다면 결과가 나온다면 다시 그 결과를 가지고 2차, 3차, 4차 미팅을 저희는 미팅이 1차에서 해서 결론이 나면 사실 좋겠지만 그게 시스템이 되려면 2차, 3차, 4차 이렇게 계속 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결과를 내는 걸 스폰서님들이 좀 도와주셔서 들어오는 모든 분들이 브론즈 파운데이션이 될 수 있게 해주면 참 감사하겠어요. 근데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려고 하다 보니 한 40명 정도를 스폰서님께서 추리실 거예요. 그래서 명단을 이번 주까지 다 제출을 하시면 되거든요. 이번 주까지 저희가 정 실장님이 공지를 넣어드리면 명단을 받는데 너무 많은 분이 들어와도 좋은 방법이 아니세요. 여러분 그 후원하시는 분이나 또 2세들이나 충분히 이야기가 되신 분들에게 한 7주 정도 여러 가지 아이템으로 해서 신선하게 준비를 할 거거든요. 여러분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저희 영패밀리의 새로운 시스템에 새로운 프로젝트가 하나 돌아간다 생각하시고 많이 좀 도와주시고 1차, 2차, 3차 이렇게 하는 걸 봐서 계속 하나의 시스템으로 만들어질 수 있게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걸 공지 드리러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도 목이요 따라 흔드는 데 따라갔던 딴따라 중심을 잃지 말고 음악 하나 버리다 관객들은 옆에서 모이는 피노키오 가끔은 대충 속고 속이는 피노키오 거짓까지 길들들에 다 비오 길고 짧은 건 눈대중으로 대충 키노피오 짠! 또 나타났습니다.
자, 말씀 잘 들었죠? 2030 앞으로 이제 밀레니얼 세대들이 우리 차기의 소비자든 사업자든 주축이 되기 때문에 그분들의 많은 참여가 필요합니다. 자, 오늘 모든 스페셜 세미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밖에 좀 아직도 비가 많이 오고 있는데 오늘 밤에 광주도 눈이 올지 어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빗길 눈길에 운전 조심하시고 건강 잘 챙기시고 마스크 꼭 착용하시고 다음 주에 만나요.